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윤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대통하게 채워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박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TV 화면 속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에 가깝게 비춰보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남북 관계의 긴장감까지 고조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자 증시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달러와 강세의 환율은 이날도 12원 넘게 오르며 두 달 반 만에 최고치인 1344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양지수는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며 1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2.5%가량 동반 추락하며 코스피는 2435포인트, 코스닥은 833선까지 후퇴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둔화세를 예상했지만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전월 대비 0.6% 증가로 나타나며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어들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4.12%까지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 이틀 연속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중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모든 종목은 당일 시가 편입하고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시장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은 강한 에너지를 뿜고 있습니다. 카페24 어제 종가 여전히 113%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와 이노시뮬레이션, MBT 같은 종목들도 워낙 저점에서 포착을 해주시고 다음 날부터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 수익으로 보유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시장이 힘든 와중에서도 당일에 바로 1차 목표가 다음날 2차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밀키트 종목들의 비밀은 불주사 캔들에 숨어 있죠. 자리 옮겨서 이 종목들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던 선물을 1월 까치들이 물고 날아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시장이 이만하면 조금 반등할 때도 됐겠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낙폭을 좀 깊게 파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청자분들의 우려가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만 저희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할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는 수익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어제 정말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려가 깊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강한 에너지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운스테통 멘토들과 함께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운스테통 멘토들이 항상 이야기 드렸던 불주사 그리고 거래량이 몰린 종목들 항상 이러한 운스테통 멘토들의 철학과 원칙을 통해 항상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운스테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멘토님이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들은 이 힘든 시장 속에서 거기에 발빠르게 거래량이 몰린 종목, 불주사 캔들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종목들은 당일의 1차 목표가, 다음날 2차 목표가 넘어서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님이 이런 다양한 종목 얘기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 장중에 또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가져가시려면은 멘토님의 전략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과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너무 아쉬우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계신데요. 멘토님의 무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편하게 알림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놓아 주신다면 간편하게 이런 라이브 방송 일정들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준비한 신년 특집 방송 안내까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월요일 함께 하셨던 분들 그 후속 내용이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 다음 주 월요일 1월 22일이죠. 오전 10시 5분에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올해 투자 계획 알차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간 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시황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많고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 시장인데 자, 지수가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첫날 제외하고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쯤이었나요? 정말 소폭의 상승세 제외하고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대처해 나갈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멘토님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연초부터 이렇게 쳐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멘토님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그렇죠. 연초 첫 밀키트 방송 1월 2일 방송이었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첫 시황을 올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보지 말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안정적인 시장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해 제가 밀키트 방송으로 가져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대부분 지수에 영향력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불주사 패턴을 찾고 이미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조심스럽게 잠시 이 대형주들,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시장에 주식을 매매하는 로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담아낸 다음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매도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인데 이런 전략들이 지수의 이 차익에 따른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 자동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즉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들 혹은 회피성 물량들이 매도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매매, 즉 차익 매수세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자, 최근 들어서 그런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지수의 영향력을 차지하는 대형주, 중형주보단 중소형주 혹은 소형주 스몰캡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불주사 패턴이 이런 시장이 더 잘 맞을 수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소형주는 이미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미 누가 들어온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흔적이 빠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누군가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가는 흔적까지도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좀 따라가기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 유동성이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 때 지금 현재 거래시장의 거래대금이 대한민국 시장의 거래대금이 한 7조 정도 평균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증시의 거래대금이 반토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3, 4조 원 정도. 그렇죠. 네. 3조 원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 시장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혹은 조정을 거친 네.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연초 네. 멘토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뭐 시선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항상 드렸죠. 4년 전, 5년 전, 6년 전, 7년 전 때도 제가 한창 주식 투자를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시기,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그때 당시에 금리가 1.75%, 평균적으로 2%, 네. 이 정도 구간이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뿐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사실 그 팬데믹 시기에 좀 저희가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택했던 방법이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돈을 걷어들이고 하는 시기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있었을 뿐 네.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돌아가는 게 금리 인하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이제 앞으로 또 제로금리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운수 대통령 유소리 멘토가 이런 이야기들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결국엔 시장이 무너지고 나서야 떠나가니 봄인 줄 알았구나. 이런 네. 이야기들을 직관적으로 좀 들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운수 대통령 유소리 멘토의 이야기를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월 2일 올해 첫 방송에서 우리 윤수리 멘토님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멘토님이 올해장 저희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날 이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방법은 이 불주사 캔들 거래량이 들어온 발자국을 쫓아갔기 때문이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는 밀키트 종목으로 이러한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 불주사 캔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미리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멘토님 오늘 뭐 수익률표 보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최근에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시청자분들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종목이었던 한컴위드 이 종목이 정말 저희가 1월 9일 한창 또 지수가 지금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낙폭을 계속 깊어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한컴위드만 당일의 1차 목표가 다음날 20% 급등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 뭐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주셨고 빠른 상승을 볼 수 있었는지 한컴위드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컴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1월달 전체적으로 운수 대통령 멘토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시장은 지금 시장이 자체적으로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큰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스테통 멘토들이 좋았다는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을 선별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불주사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다. 자, 그 불주사 기법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컴 미드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컴 미드를 선별한 날짜가 바로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일단은 월요일 1월 8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컴미드 같이 조용하게 흘러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전 불주사를 나타냈던 거래량을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구간에서 현재 뭐 횡보를 거치고 다시 한번 더 눌림 조정, 다시 한번 N자형 반등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업의 핵심적인 자금이 들어온 구간들을 봐야 돼요. 자금이 들어온 구간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 자,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거래량이 1,300만 주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날짜가 바로 이 1월 8일 2,2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 네. 자, 그런데 한컴미드의 시가총액은 1,040억. 1,040억 정도 규모인데 네. 이 불주사 캔들은 현재 윗꼬리를 대략적으로 5% 이상, 6% 이상 발생시킨 윗꼬리를 발생시킨 불주사 캔들이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2,200만 주 발생 이후 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현재 90%가량 시가총액 대비 90%가량, 즉 9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 1,050억짜리 종목에 네. 900억가량의 이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캔들이 심상치 않은 시가총액 대비 80% 이상 그러니까요.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 네.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얼마나 많은 매수에 대한 흔적들이 남겨놨습니까? 그게 하루 만에. 그렇죠. 이 하루 만에 이 1월 8일 월요일 날 하루 만에 담긴 캔들이다. 그러면 이 자금이 이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을 그 주체들은 과연 이 물량들을 손해를 보고 팔 것인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절대 아니겠죠. 네, 이미 시가총액 대비 80%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쉬었다가 이 캔들을 도체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4,200원대 구간을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 종목 가지고 상승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쉽겠죠. 자, 바로 그 다음 날 이 당일 1월 9일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이후 바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네. 자, 그 자리에서 이 자리는 불주사 캔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 과거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거래량을 갱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네. 향후 움직임이 이렇게 하향 추세로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컴 미드라는 종목을 아주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만약에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뭐 하나의 이런 핵심적인 상승 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자리에서 결국에는 한컴 미드 이런 종목들의 특징, 우리가 이 스몰캡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불주사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그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을 따라가고 그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들 그리고 그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우리가 공략을 해보기 더할 나위 없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이 시장, 힘든 시장 1월달 시장을 이겨내고 수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컴 미드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월 9일 화요일에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이었죠. 당일의 1차 목표가 다음날 20% 급등 나오면서 2차 목표가 이틀 만에 훌쩍 뛰어넘은 한컴미드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틀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채워가실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하시기에는 그 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좀 기운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불주사 캔들 단순하게 윗꼬리만 달고 있다고 다 불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 더욱 남아있는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멘토님과 불주사 캔들 혹은 밀키트 종목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멘토님 그저께 화요일에 출연하셨을 때 알려드렸던 프로 2000. 네, 이 종목 프로브 카드 관련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저희 방송이 사실 9시 20분에 끝나는데 9시 35분쯤 장 열리고 한 30분 만에 바로 1차 목표가를 도달했어요. 네. 사실 이 화요일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희가 장 출발할 때는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 급격하게 낙폭이 커졌던 날이거든요. 이 와중에 프로 2000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멘토님, 우리 이 종목은 정말로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화요일 날 선별했던 종목이 바로 프로 20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게 시작은 하락을 하는데 프로 2000은 장중 VI를 도달을 하고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이 꼭대기까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이 결국엔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프로 2000에 대한 리뷰는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 2000을 집중을 해야 되고 프로 2000을 제가 바로 화요일 날 선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꼭 화요일 날 프로 2000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불주사가 나왔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프로 2000의 가격 대응 전략과 프로 2000의 현재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된 주봉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프로 2000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역대급 상장 이후 역대급으로 지난주 캔들에 발생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 캔들이 어떤 캔들이다?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불주사 캔들이다. 자, 지난주에 불주사 캔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면 다음 캔들, 즉 이번 주 캔들은 어떻겠습니까? 상승이다. 자, 불주사는 다음 캔들의 상승을 잡아내는 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당시 이제 주봉으로도 불주사 캔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분명히 이런 매수세가 종합적으로 역대 최대 거래량이 유입이 된 한 주였는데 그럼 우리가 이번 주 이 들어온 물량들이 더 올릴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역대 최대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이 과연 이 하루 이틀 만에 물량들이 도망을 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 2000이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거친 다음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네요. 자, 갱신을 하고 일부 매도세. 자, 보게 되시면 지금 화면을 보게 되시면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분명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흘러가는 패턴에서 하루 쉬었다가 상승 구간에서 쉬어갈 때는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매수세가 크게 또 유입이 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기업의 이 종목의 포텐셜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시면 제가 프로 2000을 이렇게 월요일 날 확인을 하고 이런 불주사 캔들이 상승 이후 윗꼬리로 반영이 됐을 때 이 주봉상의 캔들의 흐름이 바로 다음 날 이 화요일이죠.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이후 이 종목들은 이제 상승 탄력을 더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화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프로 2000을 선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목표가를 바라볼 때 항상 정량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1차 목표가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널널하게 5% 정도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는 5% 정도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바로 윗꼬리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3,800원 구간, 불주사에서 2차 목표가는 무조건 윗꼬리 구간까지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너무 내려놓고 우리 종목이 상승, 돌파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불주사는 상승을, 급등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이지 이 종목의 이 꼭대기까지 먹을 수 있는 능력들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수리 멘토가 항상 롱런할 수 있는 방향성, 이 힘든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향성을 항상 적당한, 우리가 적절한, 눈앞에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부분들을 강조드리기 때문에 이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과 이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멘토님이 항상 이렇게 막 길게 끌고 가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불주사 바로 포착해서 이렇게 저희 당일에 1차 목표가 다음날 2차 목표가 좀 빠르게 수익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줄 때 먹자.
줄 때, 차려줬을 때 그 밥상을 먹고 네. 빨리 일어나자. 항상 밥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죠.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그런 패턴에서 그렇게 우리가 짧게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힘든 시장을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앞으로 더 전망,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네. 올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부질없는 행위를 거쳐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운세통 멘토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자신감에 대한 비결, 그리고 이 힘든 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운세통 멘토들의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 전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윤수림 멘토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기. 이 QR코드를 이렇게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이 QR코드가 이 스캔하기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서 운수대통 멘토들의 방에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수대통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잠시 후 밀키트 종목도 이런 불주사 패턴에 의거한 오늘 한번 이 힘든 시장을 이겨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왔으니까 다들 많은 참여,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알려드렸던 프로 2000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2차 목표가 3,800원 선을 개장하고 30여 분 만에 바로 도달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은 거래량이 들어온 불주사 캔들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함께 흐름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또 장중에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거나 혹은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 오늘 또 멘토님이 이런 불주사 포착된 종목을 가져오셨겠죠. 오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인데 네. 이제는 좀 테마가 한 번쯤 바뀔 때도 됐지 않나. 너무 가던 종목들이 좀 지겹잖아요. 네. 새롭게 지켜볼 종목을 오늘 멘토님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료, 곡물 관련주로 알고들 계실 텐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멘토님 오늘 좀 설명해 주실 내용이 더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이 미래생명자원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굉장히 우리가 이 뭐 곡물 사료 전쟁 관련된 이야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 종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없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미래생명자원이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불주사 패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래생명자원도 불주사를 맞은 종목이다. 그렇기 이 부분들은 때문에 가져오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 분명 기업 내용도 심상치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불주사 종목들 뭐 어떻게 보면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테마성으로 이런 순환매의 관점으로 가져온 게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이 관점이 불주사에게도 시장이 바뀌어나가고 트렌드가 바뀌어나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 그리고 상승을 알려주는 불주사가 이런 곡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섹터들까지 먼저 캔들로 불주사로 알려주고 있구나. 오, 너무 신기한데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미래생명자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시장이 곡물 가격의 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자, 이 내용들은 사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자, 날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 뭐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설탕, 대두, 그리고 뭐 커피, 코코아, 원자재 가격들 중에서도 곡물 쪽은 다 한 3%에서 4% 이상 원자재 가격 자체적인 선물 지수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1차적으로 이런 곡물, 그리고 이 곡물들을 제외하고도 식료품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 식상한 내용들 말고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 기업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곡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일단 사료 그리고 이 첨가제 딱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미래생명자원. 사료와 첨가제. 네, 사료와 첨가제 딱 두 파트를 보게 되시면 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일단 대체 이 가공식품. 자,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원자재를 통해서 곡식들을, 이 곡물들을 우리가 동물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네, 이 양돈이라든지 현재 이런 지금 뭐 돼지고기, 우리가 닭고기, 소고기 이런 가축들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사료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가격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런 감내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동 쪽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게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 세계에서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곡물 같은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심는다고 뭐 바로 다음 날 한 달 뒤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식량난이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료가 대체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료 업체들 우리가 뭐 한일 사료라든지 다른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누보 이런 같은 종목들도 있죠. 네, 일단 이런 사료 기업들의 일반적으로의 사업 모델은 이런 우리가 첨가제, 이런 첨가제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료들이 동물에게 영향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한 이런 사료들이 이 기본적인 뭐 한일 사료나 누보 이런 기업들의 사업 모델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한일 사료가 아닌 지금 미래생명자원은 이런 대체제, 첨가제 그리고 지금 이런 뭐 EP 제품이라고 하죠. EP 제품이라고 하는 이런 배합 사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가공 원료를 사용을 해서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옥수수, 가공 원료 그리고 지금 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뭐 대두, 소맥 이런 첨가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대체제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가공 원료를 활용해서 만든 사료들이 미래생명자원의 사료들이다. 즉 하나의 원자재가 오를 때 이런 가공 원료는 미리 가공을 해놓고 이 사료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격 영향을 크게 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익률로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인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사료값도 같이 오르게 되는 마법들과 동시에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차질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생명자원의 이 사료들을 찾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첨가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이 사료들을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사료에 이제 뭐 나눠주는 우리가 사료를 이렇게 배급하는 양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런 뭐 입맛을 돋구게 만든다라든지 기존의 이 사료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인공 감미료를 이렇게 넣는 그런 첨가제를 첨가하면서 이 사료를 굳이 비싼 값으로 이런 대체 사료를 쓰더라도 입맛에 맞는 그렇게 첨가를 할 수 있는 첨가제를 첨가해서 이 판매를 하는 기업이 바로 미래생명자원의 이 첨가제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사료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좀 빨리 성장을 시키고 좀 살을 찌우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첨가제 같은 요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원료 공급이 이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 사료의 값과 품질, 맛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또 안 먹겠죠. 그렇게 되면 이 첨가제도 이제 수요량이 강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곡물의 가격과 곡물의 이제 물가, 지금 뭐 공급난 이런 모든 내용들과 합쳐지면서 미래생명자원이 더욱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하고 이 미래생명자원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이 공급, 이 원자재 가격, 이 원자재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이 주목이 되는
기업이 바로 이 미래생명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단순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움직이던 사료, 곡물, 테마주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쪽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후위기, 식량난 같은 문제들로 앞으로 이런 사료 관련 종목들이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생명자원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배합사료와 첨가제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 그래서 이 미래생명자원 수많은 사료주 중에서 가지고 나오신 이유에는 또 불주사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인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1월 18일 목요일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수 우선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8% 상승하면서 2,43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가량 오르면서 83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지수가 하락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불안했지만 우선 상승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담아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오늘도 250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52억 원, 37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만 100억 원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테마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테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와 사료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유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저출산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로투세븐이 25%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꿈비 같은 종목들 모조리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빈대 관련주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누보가 장 초반 벌써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경농과 대한유팜 같은 종목들 빨간불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시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지수 조금 오늘 역시나 힘이 없는 상황이지만 오후장 들어서 반등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인 미래생명자원의 가격 전략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이렇게 저희가 장 열리기 전 미리 준비한 종목들 기업 분석 얘기 풀어주시고 장 초반 차트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고 계신데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 벌써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열린 지 8분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생명자원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른 이 기술적 분석 내용 한번 함께 살펴보고 불주사의 위력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우리 미래생명자원 오늘장
주당 20% 가까운 급등 보여주면서 현재 6,800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생명자원 벌써 장 시작한 지 겨우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20%까지. 그러게요. 시가 9% 상승 출발 대비 벌써 11% 정도가 상승을 했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바로 리뷰로 넘어가는 바로 화면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은 미래생명자원 바로 시가에 이렇게 노려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 상승을 즐기셨을 겁니다. 네. 자. 이 미래생명자원의 이 가격적 전략은 오늘은 제공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베팅성 이렇게 매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보다는 이 시초가로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 분들이 현재 6,250원 구간에 시가 체결이 되셨다라는 가정하에 현재 구간에서는 6,000원대 구간에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그런 구간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 이전에 이 물량들 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에요. 즉 시가로 이 종목들을 진입을 한 그런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이 불주사 캔들의 관점에서 미리 보유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이 미래생명자원의 선별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가 대비 벌써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불주사의 위력이고 바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힘든 시장에서도 쏙쏙쏙 골라서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들을 찾아내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죠. 자, 벌써 장 시작 전부터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널널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이 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가? 자,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현재 구간에서 불주사 캔들은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자, 불주사 캔들의 다음은 어떤 부분이다? 상승이다. 네, 불주사 캔들은 상승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일반적으로 불주사 캔들이 나왔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전에 불주사 캔들이 나왔던 구간들을 한 번, 그리고 이전에 불주사 캔들이 나왔던 구간들을 두 번, 그리고 불주사 캔들이 나왔던 구간들을 세 번 현재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다음 날은 양봉을 좀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만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미래생명자원을 이날이 언제죠? 1월 2일 날 1월 4일 날입니다. 네. 네. 1월 4일 날 공략을 해봤어도 이 불주사 캔들로 상승을 즐길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 1월 12일 금요일 날 발생한 이후 불주사 캔들로 우리가 미래생명자원을 공략을 해봤어도 이 상승을 즐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불주사 캔들이 전일 발생한 상황에서 자, 전일 1월 17일 수요일 이 불주사 캔들을 보고 오늘 시가에 만약에 이 들어온 거래량을 보고 공략을 해봤다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래생명자원을 선별해 왔던 거고 이 힘든 시장에서도 피하지 않고 항상 이런 상승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불주사 캔들로 이 1월 시장 항상 제가 종목들을 항상 가림없이 선별해 왔죠.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었고 한 달이 되었고 이 2024년 1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힘들더라도 항상 힘든 상황에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 운스테통 멘토들이 지금 오늘로부터 보여준 종목이 미래생명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 신규 진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들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혹은 이런 대응들을 짧게 즐기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 여기까지 이런 가격 대응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가져오신 오늘의 밀키트 종목 미래생명자원의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불주사 캔들 포착해 주신다고 좀 불나방처럼 위험한 매매, 성급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멘토님이 기업적 분석 얘기해 주실 때 시초가 매매 노려보셨던 분들께서는 장 초반 벌써 10%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수많은 사료주 관련 중에서
오늘 이 미래생명자원을 가져오신 이유는 어제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은 따로 있었는데요. 불주사 캔들이 포착된 미래생명자원을 오늘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료 관련주 중에서도 이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리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너무나 축하드린다는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불주사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방송 종료까지 7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빠르게 QR코드 스캔하고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롭게 포착되는 종목들에 한번 진입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멘토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개별 종목,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위에는 에브리봇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로봇주들 최근에 CES 이후로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인데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는 에브리봇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멘토님 에브리봇부터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 과거 이전에 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연초에 CES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을 때 네. 제가 차라리 지금 상승 흐름이 많이 나온 이레시스 같은 종목보다 에브리봇 혹은 이 프로 2000과 같은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에브리봇도 똑같습니다. 자, 1월 10일 불주사 캔들을 발생을 하고 600만 주 이상의 에브리봇이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거래량을 단기적으로 발생을 시켰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눌림이 있더라도 차라리 에브리봇과 같은 종목들이 차후 상승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상승, 이 들어온 매수세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들어온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돌려나가면서 에브리봇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한 번 불주사 캔들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또한 이전 물량들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거래량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탄력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어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또 한 번 역사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시키면서 불주사 캔들을 한 번 더 만들어갔죠. 자, 그럼 다음 캔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역사적인 거래량을 만들어냈고 또 한 번 네. 그 거래량을 뛰어넘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까요? 자, 오늘 에브리봇이 또 한 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 정도 충분히 올랐으면 과열, 상승, 단기, 과열, 뭐 거래 위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살펴보게 되시면 오늘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오늘 발생이 될 것인가. 전일 거래량이 지금 발생이 된 게 2200만 주입니다. 2200만 주.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이 2200만 주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에브리봇의 평균적인 거래 가격을 15,000원 정도 추산해 봤을 때 시가총액만큼 한 2천억 정도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200만 주가 시가총액 이상만큼 반영이 됐다라는 건 그럼 이 캔들에서 뭐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오늘 에브리봇과 차후 에브리봇의 주가의 흐름은 우하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충분히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에브리봇은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사실 이전 특징주 때 한번 미리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 에브리봇이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 에브리봇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거래량을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은 시간은 다음 종목들 오늘도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드렸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25%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그러니까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멘토님이 사실 꿈비와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발빠르게 포착을 해주셨고 오늘 장 역시나 이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오고 있어요. 이 저출산 관련주들. 자, 오늘 이 정부에서 정책 발표
목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될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화면에 보게 되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빠르게 저출산 관련주들의 전망과 이슈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출산 관련주들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제로투세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삼성 출판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 종목으로 눈에 띄는 모습인데 일단 저출산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현재 한동훈 후보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저출산 관련주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단일가 거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점차 위축이 되고 정말 주가의 과열이 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삼성 출판사도 단기적으로 과열이 발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 리스크가 과도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슈적인 측면으로 종목들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종목이 이슈를 보고 올라가야 내가 이런 이슈 하나에 몸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큰 매매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렇게 갭이 너무 크게 뜨고 상승이 나오는 측면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의 특징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오늘 미리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명은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으로 기업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저희 또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